그분들은 놀라운 롤모델이며 그 가치관은 미국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이를 되살려 모두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주지사님 말씀은 들었지만 이 수사에 대한 입장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있나요? 저는 이런 영담과 리더십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린 이런 게 더 필요해요. 이런 일은 다른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말의 전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누가 저한테 덤비고 싶으신가요? 저한테 덤비세요. 두 분 모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구위님 정말 기쁩니다. 주지사님 감사합니다. KT 모두가 여기 와 있네요. 누군가 정말 말썽을 많이 부린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납세자의 돈을 훔쳐서 자신의 비영리 단체에 쓰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돈이 당신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개빈 유섬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떻게든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의 아내가 그를 약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는 오늘 저와 아내가 도널드 트럼프의 타깃 명단에 올랐고 트럼프가 법무부에 우리를 조사하라 지시했지만 범죄를 찾지 못하고 애쓰고 있다고 올렸어요. 후보입니다. 누군가 범죄를 찾으려고 할 때 당연히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어쨌든 그가 저를 노리는 건 저의 독설 트윗 때문이 아니라 제가 대통령 출마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꾸준히 그를 비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입니다. 숨길 것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를 노리세요.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은 개빈 유섬입니다. 아주 전형적이고 잘생긴 미국 남자죠.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해온 일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뭔가 좀 수상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의혹에서 흥미로운 점은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자면 사실 이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연방 요원들이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과 전직 직원들의 집을 방문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범죄를 발견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남자는 AI 스크립트를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하는 방식이 먼저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직접 썼는지 누가 챗GPT에 입력했는지 확인하려면 이 점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배심 절차를 남용하면서 수년간의 무작위 문서들을 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단지 내가 올린 독설 트윗들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공격하는 건 내가 대통령 출마를 고려해서입니다. 그가 당신을 공격하는 이유는 제 친구들 사이에서 계산이 안 맞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 이야기엔 계산이 안 맞아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세요. 개빈 유섬 수입 계산을 저와 함께 해보세요. 연간 수입이 140만 달러, 연방 및 주 세금으로 45만 달러, 가사 도우미에게 20만 달러, 사립학교 학비로 15만 달러, 빈곤세로 20만 달러, 공과금만 해도 최소 2만 달러예요. 자, 이제 100만 달러가 됐네요. 이제 세크라멘토 집에 120년치, 와 새 집에 연간 50만 6천 달러 모기지 상환금을 합쳐보세요. 새 집 모기지는 그의 장인 장모가 보증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는 자녀의 식비, 의류, 오락, 스포츠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정 공개 자료에도 대규모 자산 매각 내역은 없습니다. 개빈은 블라인드 트러스트의 자산을 팔 수 없고 대부분의 자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수탁인이 자산을 팔아도 수익금은 재임 중 트러스트에 남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들은 계산이 제대로 맞은 적이 거의 없었죠. 이상한 현상인데 어떻게든 일정 금액만 벌었는데도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맞지 않는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를 들어도 전혀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니퍼 뉴섬은 개빈 뉴섬의 후원자들이 자금을 댄 자신의 비영리 단체에서 거의 400만 달러를 자신에게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제니퍼 뉴섬의 비영리 단체 더 리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는 개빈 뉴섬 정치 후원자들이 주로 자금을 댑니다. 제니퍼 뉴섬은 급여로 180만 달러를 받고 비영리 단체에서 210만 달러를 자신의 제작사 걸 클럽 엔터테인먼트로 추가로 보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자금 세탁처럼 보이고 저에게는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참고로 이 남자는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개빈 뉴섬마니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이번에는 판돈이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그의 아내를 겨냥한 연방수사 보도에 대해 새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섬은 이 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된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이로 인해 법무부가 정확히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는 분은 페더럴리스트 수석 기고가이자 Real Clear Investigations 편집장 벤 와인거튼, 그리고 엘라베마 북부 연방 검사 출신 제이 타운입니다. 두 분 퍼스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사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뉴섬 주장처럼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뉴섬은 이곳에서 잠재적 표적이라는 이점이 있어 이야기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무기화와 근거 없는 수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논평하지 않으니 그가 이 상황을 주도하려는 겁니다. 그가 문제없다고 한다면 직접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연관된 비영리 단체들에는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들의 주된 방식이에요. 우리는 피해자인 척하며 그들만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하죠. 우리를 조사하는 사람들을 악당으로 만들고 아무도 실제로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믿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왜 제가 개빈 뉴섬의 아내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지만 제가 신경 써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부패했어요. 아주 부패했죠. 그리고 그들은 언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들이 부패했는지 아닌지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해요. 그들은 도시와 카운티에서 끔찍한 일을 방치하고 있어요. 곧 말씀드리겠지만 LA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그게 제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곳이 되길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길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가 아니고 실제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공공자금을 사용하고 거짓말과 조작으로 이야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내보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이야기를 폭로해야 해요.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아내가 비영리 단체에서 자금을 빼돌리는 것에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앞으로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큰 돈을 실제로 다루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들였는지 또 그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또 작년에 그의 전 비서실장이 기소된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기가 있다면 불도 있는지 봐야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가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받고 있다면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기 위해 필요한 어떤 증거가 없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공화당 인사들이나 공화당 대통령이 이끌지 않은 법무부도 뉴섬 주변 인물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자면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적이라고 몰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모든 조사는 사실 바이든이 시작했고 이 사람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이 정말 도난당했는지 알고 있나요? 이 비영리 단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을 시사하는 많은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시도해서 이야기를 주도하고 이 이야기를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마치 도널드 트럼프가 개빈 뉴섬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스펜서 프레스는 개빈 뉴섬에게 당신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앞으로 3년 동안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70명으로 구성된 변호사팀, 이들은 그의 이웃들이기도 한데 혹시 몰랐다면 이 사람들의 집도 불에 탔습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일하고 있고 뉴섬이 전체 작전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뉴섬의 아내가 운영하는 퍼스트 파트너 사무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토판가에서 덤불을 치우는 대신 그들은 팔리세이즈에서의 화재를 막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돈을 기부했습니다. 5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퍼스트 파트너 사무실에 기부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빈 뉴섬 아래에서 일어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팔리세이즈 화재가 정말 큰 사건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비영리 단체가 그 돈을 안전을 보장하는 데 사용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 돈을 자신들을 위해 썼기 때문입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을 최대한 숨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와 그의 아내가 캘리포니아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리스가 갑자기 나타나 주지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녀는 대통령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이 일이 끝나면 뉴섬의 정치 생명도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뉴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면 그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그에게 야, 내가 네가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한 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부 변호사팀이 우리가 그가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원하지 않지만 그를 캘리포니아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봐도 치명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LA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잠깐 다시 볼 내용이 있어요. 이건 안젤라 로즈가 보낸 거예요. LA NAC는 전 세계에서 부의 순위 5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고층 빌딩들에서 몇 분만 운전해 가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더럽고 야만적인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게빈 뉴섬과 카렌 베스는 우리 삶을 타락시키는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7만 명의 사람들이 무료 주사기, 무료 음식, 마약을 살 돈, 무료 주택 등 모든 것을 받으며 계속해서 최대한의 굴욕 속에서 부정적인 악순환을 이어가도록 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LA 서비스 카운트 강국은 5년간 약 10억 달러 세금으로 운영됐지만 거리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길 한가운데 한 사람이 완전히 벌거벗고 걷고 있어요. 보세요. 저 사람이 교통을 막고 있어요. 저기 버스도 있네요. 저것 좀 보세요. 그리고 이제 버스와 지나가는 모든 차들에게 손가락 욕을 하고 있어요. 정말 보기 안 좋은 광경이에요.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LA의 모습도 아니에요. LA를 생각하면 멋지고 아름다운 커플들, 부유함, 할리우드, 그리고 유명 인사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저기 한 사람이 있어요. 저기 한 사람이 걷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일이 있고 사람들은 많이 말하지 않아요. LA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죠.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케빈 뉴섬이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셈이에요. 무고한 사람이 이런 걸 인터넷에 올릴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케빈 뉴섬이 우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와 아내를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그가 계속 자신은 잘못 없다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조사를 환영해야 하지 않나요? 첫째로, 둘째로, 당신은 수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한 무기화된 법무부를 축하했으면서 이제는 당신에 대한 정당한 조사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아무도 법 위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웃긴 건 케빈 뉴섬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대통령 선거 출마 때문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내러티브 전쟁입니다. 그들은 통제하려 하죠. 이 범죄 일가, 제니퍼 뉴섬과 게빈 뉴섬을 보세요. 그는 캘리포니아 학교의 주 정부 자금을 관리하며 이 자금은 비영리 단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걸스클럽 엔터테인먼트에 자금을 보내고 이 회사는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려 창립자 겸 소유주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게다가 더 리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가 제니퍼 뉴섬에게 1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조사하기 시작하면 신들의 집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알게 돼요. 케빈 뉴섬이 여기 앉아 이런 강의를 하며 말합니다. 내 아내에게서 떨어져. 내 아내에 대해 말하지 마. 내가 여성을 지키는 선봉장이 될 거야. 감히 내 아내를 건드리다니. 내가 캘리포니아에 가서 노숙자 사기와 선거 조작을 폭로하려 하자 케빈 뉴섬이 내 아내를 건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 케빈 뉴섬은 본능적으로 즉시 근거 없는 거짓말로 내 가족을 공격했어. 내가 그의 주에서 사기를 폭로하자 그는 바로 그렇게 반응했다. 그는 나에게 감사하고 협력했어야 했고 나는 그걸 반겼을 것이다. 하지만 케빈 뉴섬은 이 기회를 이용해 내 아내와 가족을 공격해. 캘리포니아 남자가 내 아내와 가족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어. 그건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폭로하는 걸 보고 있어. 그들은 정말 걱정해야 해.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 탈세, 신고되지 않은 소득 같은 걸 저질러 왔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신고한 소득으로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 방식을 절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더 있거나 신고하지 않은 선물을 받고 있거나 둘 중 하나야. 뭔가 정말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이건 그들의 부동산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있잖아. 누군가가 대통령에 출마할 정도로 자만심이 강하면서도 세상이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캐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내 생각엔 만약 정치에 입문하고 싶다면 정말로 중요한 건 누군가가 파헤칠 수 있는 스캔들이 전혀 없어야 하고
세금도 완전히 깨끗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면서도 돈을 훔치고 최고 자리를 노리면서 자신의 세금과 지출이 맞지 않는 걸 신경 쓰지 않는 건 정말 건방진 거야. 이건 간단한 수학 문제잖아. 신고한 수입만 보면 알 수 있어. 그게 당신 지출과 맞나요? 이건 복잡하게 조사할 일 아니에요. 당신이 그런 일을 하고도 문제 없을 거라 믿고 남의 아내를 비난하면서 당신 아내가 비난받으면 문제 삼는 건 정말 어이없어요. 이런 캠페인을 하고도 문제가 없을 거라며 사람들이 모를 거라 생각했다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권력을 잡는 건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